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이전 투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력투쟁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두 사람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상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부당한 조치,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6일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윤 총장이 선을 넘었다.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했어야 한다면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 발언 후 윤 총장은 지난주 대전 고검지검 방문에 이어 3일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새로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식사를 함께 할 계획입니다. 윤 총장의 검찰 세규합 행보입니다. 추 장관은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에 대하여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다. 라고 즉각 응수했습니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 라고 투지를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진흙탕 개싸움이나 다를 게 없는 노골적인 권력투쟁입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했습니다. 윤 총장은 자진 사퇴 의향을 묻는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 주셨다면서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추 장관도 윤 총장도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입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공개적인 권력투쟁이 계속되고 윤 총장 반대와 지지로 정치권이 갈려 싸우고 있는데도 정작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판국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가 이 사태에 대해 입장 표명 없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원론적인 말만 하며 뒷전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문 대통령이 이 사태를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사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지금 정부 안에서 볼성사납게 권력투쟁이나 벌이고 있을 때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국무총실 1급 이상 전 현직 공무원 35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16억 6천만 원으로 전 국민 평균 3억 원의 5배를 초과했습니다. 국무총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한 채당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7억 8천만 원에서 지난달 기준 12억 9천만 원으로 5억 1천만 원, 65.1% 상승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값이 정권 초기에 비해 각각 40%, 43%씩 크게 올라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국무총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 값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운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을 챙겨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정부는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하게 된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습니다. KB국민은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312만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과 비교하면 무려 4억 원이나 오른 가격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KB 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83% 올랐고 수도권은 8.21% 급등했습니다. 9월에 서울 아파트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11.52%, 수도권은 9.54%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집값 폭등의 책임을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최 수석은 28일 KBS 뉴스9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했던 정책들, 전세 얻을 돈으로 집 사라고 내몰다시피 했다든가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갔다. 그 결과는 이번 정부가 떠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궤변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특혜는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사업자 대책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책을 기점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는 2018년 33만 명에서 올해 5월 52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한 것은 현 정부의 무능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최 수석은 지난 4.15 총선 때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생집망,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와 검찰이 사생결단의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만 6명, 올해 과로사한 택배 노동자가 14명입니다. 택배 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신분 탓에 언제 계약 해지를 당할지 몰라 불안해하며 택배사와 대리점주의 횡포에 시달려 왔습니다.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 규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산재보험도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 산재보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내는 것과 달리 택배 노동자들은 5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열악한 근무 조건이 알려지면서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택배 산업은 그동안 급성장했습니다. 2000년 전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2.4회에서 2019년 53.8회, 15세 이상 국민 기준 1인당 연간 5회에서 99.3회로 급증했습니다. 택배 물량과 그에 따른 매출액 역시 2000년 약 2억 개, 6,466억 원에서 2019년 25억 4천만 개, 6조 3,303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택배 물류량이 예년보다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택배업계 점유율 약 75%를 차지하는 빅3,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각각 1,420억 원, 527억 원, 16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에서 30% 급증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대책 수립을 절박하게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형식적인 근로 감독만을 하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중에나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과연 택배 노동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된 대책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택배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려면 정부가 말로만 필수 노동자에 대한 존중을 외울 것이 아니라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민생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전력 투구에도 시원찮을 판에 민생과 동떨어진 권력투쟁으로 나를 샌다면 노동자 민중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추 장관도 윤 총장도 서로 싸우려거든 공직을 그만두고 싸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왜 고위공직을 차지하고 앉아 혈세를 써가면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듭니까?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인사권자가 결자 해지해야 마땅합니다.